우리가 예비 때도 했지만 경제법이라는 것은 경제라는 그런 주제, 특히 여기서는 무역이죠. 그래서 국제무역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법입니다. 우리가 국제무역이라는 것은 아마 지금 국제경제학을 끝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금방 감이 오겠죠. 바로 수출과 수입. 이걸 말하죠. 뭐 상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있고 서비스를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무역에 대해서 다루는 국제법이 국제무역법, 국제통상법, 국제경제법.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이렇게 크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중 오늘 10일 날 우리 첫 회 다루는 것은 서비스는 안 다루고요. 다음 회차에 시간이 되면 다룰 거고 상품에 대해서만 다룹니다. 상품의 수출과 수입이라는 현상이 항상 발생하기 마련이죠. 수출국이 있겠고 그 다음에 수입국이 있겠죠. 이때 수출국에서 상품을 생산하고 수출하겠죠. 그래서 수출국이 보통 생산국이 됩니다. 이 상품을 생산을 할 때 여러 가지 비용이 들죠. 여기에 이윤을 누릴 만큼의 가격을 보통 설정을 해서 상품을 수출합니다. 생산자, 예를 들어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기업이 자동차를 만들어서 수출을 하는데 이때 수입국은 수입업자가 있어서 수입할 수도 있고 수입업자가 만약에 수입을 하면 수입업자가 직접 판매에 나설 수도 있지만은 뭐 도매나 소매 같은 절차를 통해서 별도의 판매자들이 판매를 하죠. 그래서 수입국이 일본이면 일본에서 한국의 자동차를 수입한 뒤에 도매 소매업자들이 누구를 상대로? 소비자를 상대로, 일본 사람을 상대로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만약에 소비자들이 많이 사줄수록 당연히 여기 수입업자들은 더 계속 수입을 할 것이고 결국은 수익이 늘어나겠죠. 이렇게 어떤 자동차라는 하나의 상품을 놓고 생산하고 수출하고 수입을 하는 일종의 트레이드, 거래. 이 거래에 대해서 뭐가 필요하다? 국제법이 필요하다. 여기에 아무런 규칙이 없다면 무질서해질 것이고 문제가 생긴다. 규칙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알다시피 시험에 나오는 가트는 그런 규칙을 다음과 같이 정했죠. 이렇게 무역을 할 때 어떤 규칙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을 허용하자. 보호무역 정책을 펴지 말자. 여러분 경제학 배웠으니까 금방 알 거예요. 왜 자유무역을 허용하자는 규칙이 만들어졌습니까? 즉 한국의 현대에서 자동차를 만들어서 수출할 때 수입국 입장에서 이런 자유로운 무역 흐름을 방해하지 말고 내버려 두자. 왜 이와 같은 자유무역을 인정하죠? 왜 자유무역이 필요한 걸까요? 왜 자유무역을 보장해야 할까요? 일본이 수입국이 자유무역의 어떤 이익 때문이죠. 자유무역은 큰 이익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에서 배웠겠지만 이런 자유무역의 큰 이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자유무역에 반대되는 개념 보호무역을 버리자, 하지 말자. 실제 이 보호무역을 지금도 중국과 미국 간에 하고 있고 우리와 한국 간에도 일본 간에도 하고 있는 현상을 보고 있는데 이런 보호무역이 과거에 특히 세계대전 전에 2차 대전 전에 실제 이 보호무역이 있어갖고 그 결과 이 보호무역 수단 때문에 세계전쟁이 발생했죠. 제2세대전이. 그래서 이 보호무역은 굉장히 국제공동체의 이익을 초래하지 않고 불이익을 초래하는 그런 무서운 정책이다. 물론 수입국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 국내 산업을 보호할 필요를 느끼기 때문에 이런 자유로운 무역을 방해하고 싶겠지만 그걸 꼭 참고 그러지 말자. 자유로운 무역 그런 걸 방해하지 말자. 이것이 이른바 가트라는 그런 조약에서 중요한 원칙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이 같은 47년에 만든 작품이지만 나중에 WTO 협정 여기에 기본 뿌리로 토대로 그대로 이제 남아있게 됩니다. 자연무역. 그러면 어떻게 자연무역을 보장하고 보호무역을 벌일 것이냐? 당연하죠. 보호무역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면 되죠. 보호무역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일본에서 한국 자동차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왜 한국 자동차가 값이 싸고, 즉 품질이 좋고 가격 경쟁력이 있다면 한국 자동차가 이게 일본에 고스란히 그대로 수입되었을 때 누가 손에 있죠? 일본에 경쟁하는 그런 상품, 예를 들어 자동차, 일본 자동차 이런 산업이 피해를 입을 수가 있죠. 소비자들이 한국 자동차를 주로 살 테니까, 일본 자동차는 외면할 테니까. 이래버리면 일본의 산업이, 자동차 산업에만큼 피해를 입을 것이고 어려움에 처할 것이고,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방치할 수가 없죠. 자기 나라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쓸 수 있습니다. 그거 하지 말자는 거죠. 그게 뭐겠어요? 첫 번째가 이 분리법은 학자에 따라 다른데요. 간단하게 시장 접근을 막으면 되죠. 그래서 한국 자동차가 일본 시장에 접근하는 것 자체를 마켓 액세스를 아예 제동을 걸면 되죠. 방해. 시장 접근을 방해하는 보호무역 수단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악명 높은 것이 수량 제한이죠. 일단 우리는 수입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수입 수량 제한 같은 게 가장 악명이 높을 것이고, 왜냐하면 우리가 경제학에서 배웠겠지만 수량 제한은 관세 이런 수단보다 훨씬 더 무역을 왜곡시키죠. 그죠? 하지만 시장 접근을 방해하는 수단은 수량 제한만 있는 게 아니죠. 기타 무역 장벽, 비관세 장벽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비관세 장벽이라면 이와 대조되는 게 뭘까요? 관세 장벽이죠. 그래서 이 관세 장벽도 역시 시장 접근을 방해할 수 있는 수단이죠. 그래서 실제로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국가들이 서로 역유 관세를 높게 부과했고, 관세를 서로 높게 부과했고, 이것이 결국은 경제적 측면의 전쟁이 원인이 되지 않았느냐. 중국과 미국 간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적인 그런 부과, 이것들은 결국은 서로의 시장을 좁히게 되고 이익을 초래하지 못하게 된다. 이 관세 장벽을 안 세울 수는 없지만은 낮추자. 결국 이 보호무역의 수단을 정리하면 첫 번째가 시장 접근을 방해하는 정책 수단입니다. 관세 형태로 접근을 방해할 수 있고, 관세가 아닌 형태로 접근을 방해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수량 제한이다. 자, 두 번째. 또 이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타 비관세 장벽이 있는데요. 그건 뭐 나중에 TBT라는 것도 있고, SPS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장 접근을 설사 방해하지 않아도, 일본이 우리나라 자동차에 일본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 마음대로 수입을 하게 하더라도, 관세도 높게 부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본 정부가 또 자기 나라 일본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두 번째 수단이 있죠. 바로 차별적인 조치죠. 그래서 비차별 의무, 차별적인 조치. 여러분 알다시피 두 가지죠. 첫 번째가 내국민 대우를 위반하는 조치. 두 번째가 체육 대우 위반 조치. 이건 모두 차별적인 조치죠. 이 두 가지. 내국민 위반이라는 것은 말다시피 이거죠. 내국민, 즉 일본 자동차와, 일본 입장에서 일본 자동차가 내국민일 테니까 일본 자동차와 수입되는 한국 자동차 간에 동등한 대우를 안 해주는 거죠. 일본 자동차에게 유리하게 경쟁 기회를 주고 경쟁 조건을 형성하고, 국내산에 외국산, 즉 예를 들어 한국산에 대해서는 불리한 경쟁 조건을 부여하는 게 내국민 대우 위반 조치입니다. 이걸 통해서 자기 나라 자동차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조세 가지고, 내국세, 내국 과징금 가지고 이렇게 차별적인 조치를 취해서 자기 나라 국내 일본 자동차에 유리한 경쟁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바로
외국 자동차에 대한 경쟁을 막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네나 산업을 보호할 수도 있지만 또 기타 내국제 내국을 가진 게 아닌 다른 형태로 역시 자기나라 자동차 산업을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의 보호면 어떤 문제를 이야기할까요? 역시 자유로운 자동차의 수입 같은 흐름을 막기 때문에 자유무역의 이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따라서 내국민 대우를 요구한다. 이게 가트의 기본 정신 중 하나죠. 두 번째가 체육 대우죠. 아다시피 내국민 대우가 자기 나라 상품하고 외국 상품 간의 차별을 하지 말라는 거라면 체육 대우는 외국의 동종 상품끼리 차별하지 말라는 거죠. 자, 왜냐면 외국의 동종 상품끼리 차별해버리면 일본이 한국 자동차와 미국 자동차에 대해 차별해버리면 여러 수단이 가능합니다. 세금을 통할 수도 있고 관세 부과를 통할 수도 있고 이 경우 어떤 문제를 이야기한다? 즉 미국 자동차에게 유리한 경제 조건을 일본이 부과하고 한국 자동차에 불리한 경제 조건을 부과하면 결국 한국 자동차 입장에서는 그만큼 자유무역의 이익을 못 누리게 됩니다. 경쟁에서 불리해지니까. 이와 같이 정부가 모두 인위적으로 개입을 해서 자유로운 무역 흐름을 방해하잖아요. 이런 자유무역의 이익을 와해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자. 이게 가트의 기본적인 내용들이죠. 그래서 시장작권을 방해하지 말고 차별조치를 취하지 말자. 이게 바로 자유무역의 기본적인 정신으로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